가대로 저희들에게 힘찬 찬양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라고 노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땅의 소리 그리고 또 시대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공동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평화가 깨어진 지 오래이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고 또 여성과 성소수자들과 또 이주민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 범죄들도 가득한 이때에 다시금 저희는 6월 민주항쟁,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이 서로 총끝을 겨누며 전쟁을 벌여야 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6월을 지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그리고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할 여러 주제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시게 됩니다. 박석진님, 유동호님 그리고 김종일님을 통해서 강정마을,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폐쇄된 개성공단과 노동자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덧 14주기를 맞이하는 효수님, 미선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의 이야기가 끝나면 1분 정도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저의 인도를 따라 공동기도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기자회견이나 집회 때 발언을 하는데 예배에서 발언을 하니까 조금 긴장되는데 그래도 향림교회니까 34억 4,829만 8,330원 지난 3월 28일 날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가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액수입니다. 좀 유심히 그들이 낸 구상권 청구 소송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10원 단위까지 산정한 근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좀 흥미롭다고나 해야 될까? 총 개인 116명 그리고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4그룹으로 나누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 세력, 세 번째는 적극 가담 세력, 네 번째는 부분 가담 세력.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씩 끊어가지고 각각의 소송액도 달리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소송이 있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좀 강정과 관련 법률 지원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야 할까요? 정기적금을 해약해야 할까요? 청약저축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압류 신청도 같이 했거든요. 각각의 재산에 대한.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재산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래서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심 세력이거든요. 강정 농협에는 막 주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다고도 합니다. 이러저러 의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들은 깨달았죠. 이게 저들이 원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좀 맞댔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 그곳의 평화활동가들과 그리고 변호사들과.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민변천에 대규모 공동소송인단을 준비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강정 후원주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국책 사업에 반대한다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돈으로 배상하라고 한다면 그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린 말을 할 수 없죠. 이런 국가의 행태가 저 길거리의 깡패들과 다를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 정치 권력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거죠. 강정에 근데 또 하나의 시련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삼거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강정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형님 교회분들은 많이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삼거리는 어떤 곳이죠? 삼거리는 밥을 먹는 곳입니다. 거기 6년, 7년 동안 강정을 오는 모든 분들에게 밥을 준비해 주신 주민이 계시죠.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밥을 먹는 곳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그곳의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만나는 공간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강정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고, 그리고 2011년 9월에 처음 구럼비로 가는 길이 막힐 때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슬로 몸을 먹고 싸웠던 투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강정으로선 4번째 행정 대집행입니다. 그곳에 주민과 활동가들 또 한 번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그곳 강정 삼거리에서 문화제가 열립니다. 제목은 뭐라도 해보자입니다. 뭐라도 해보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싸움을, 아니 우리가 이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강정마을,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 지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사랑의 하느님, 지난 9년간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싸워온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강정마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견딜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소서. 주님,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파괴와 소란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오늘 순서지에 제가 소개를 이제 개성공단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정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성공단 기업은 아니고요.
1988년서부터 남북경협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한 1300개 기업들이 수많은 그 남북의 장벽을 오가면서 많은 경협 활동을 했고요. 그런 이후로 이제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개 기업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내륙투자 및 금강산 관광 쪽을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절연하고 단절하는 그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6년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의 빛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종식시키고자 오늘의 이 예배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오늘 이토록 뜻깊고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신 향림교회 목사님들과 신도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랑의 진정한 실습은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는 어디서나 늘 함께합니다. 인류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큰 전제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보다 앞서고 평화보다 큰 전제는 단연코 없습니다. 그렇듯 평화는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다. 평화는 누구나가 소망하는 염원, 평화의 가치엔 분열이 없습니다. 평화는 특히 이 시대의 한반도에 사는 남녀노소, 인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 되어 한 길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엔 분열과 전쟁의 모든 요소가 총집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역설적으로 전 세계 평화의 싹을 틔울 기회의 땅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리부리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상하게 알려줍니다. 평화는 만남이고 공감이며 소통입니다. 즉 평화는 일방적인 요구와 선언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북교류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 시작점입니다. 다른 민족의 강압 속에서 주권마저 빼앗겼던 우리는 현재까지도 70여 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평화 만들기를 위한 자구적 체험과 도전적 실험을 수없이 축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훌륭한 평화의 경륜을 지니고 있는 평화 종주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이 땅에 있습니다. 결코 외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립하는 두 체제를 오가며 온몸으로 평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경협 기업들입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남북을 오가며 경제적 화합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적 공간 속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의 문호를 개척해온 것이라 자부합니다.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꿀을 따는 꿀벌처럼 우리는 지구촌 평화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8년, 오이사 조치 6년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며 일체의 남북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든 기업인들은 관광 중단과 오이사 조치 이후 경제적 몰락과 가정의 해체, 평화의 사회적 냉대와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씨앗이요 통일의 전령사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남북 간의 극심한 대립과 전쟁 위험 속에서 경협기업인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짓밟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호소에 귀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만남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이끌어왔던 기업인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생계 지원을 통해 소중한 평화와 통일의 일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남북 경협을 재개하고 닫힌 금강산 관광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 삶을 바쳐온 사업장을 가보지도 못한 채 보낸 8년과 6년의 세월이지만 어느 한순간도 지난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후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부정해본 적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남북경협의 현장에 복귀해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도 사랑하며 하늘의 소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귀한 소명을 생을 다해 기필코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 자신과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성자 마태께서 살아계신다면 평화를 만드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반도 전역에 쩌렁쩌렁 외치실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평화는 생각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실질적으로 다가서고 이루어 나가는 실천행음을 강조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은 더욱 크게 증폭되어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며 오직 사랑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깊이 또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고 남북 경제협력이 봄물 터지듯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역사되리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언제나 그러셨듯이 평화의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듯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대내에 언제나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느님,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한반도는 늘 전쟁의 불안을 안고 국멸의 위험 속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단의 장벽이 다시 높아져 개성으로 통하던 경제협력의 문도 닫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 바쳐 이루어낸 화해와 평화의 길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해방의 하느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재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과 북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는 명동 향림교회 교인이고 서울 병동사에서 활동하는 김종일입니다. 오늘 날씨 점점 무더워질 것 같습니다. 14년 전 내일 바로 차도보다도 훨씬 더 큰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54톤의 장갑차가 갓길을 지나던 두 여중생을 불과 이 장소로부터 채 5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탱크로 따라 뭉개면서 처참하게 두 여중생이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홍건수 목사님으로부터 양주 어딘가에 여중생 둘이 미군 탱크에 죽였으니
김 처장이 빨리 현장을 가봐라. 이 소식을 들은 게 14년 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150명의 언론사 기자들 메일을 통해서 혹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 나한테 내용을 알려다오 했더니 채 1시간도 안 돼서 SBS 기자로부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7시 뉴스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7시 뉴스에는 처참했던 그 현장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이 다 수습되고 난, 그러나 날씨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 처참하게 온몸이 쓰러지면서 흘렸던 많은 피를 엄청난 흙으로 덮어놓은 이 핏덩이, 이 흙덩이만 보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우리 신문자들과 함께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2002년 월드컵 열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곳에 처참한 살해 현장이 있었고, 하루 지나 그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현장을 지켜봤는데 마찬가지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피가 떡이 된 채 이 엄청난 흙에 묻혀서 제가 그 흙을 떠들쳐보면서 그 굳어있는 그 핏덩이를 보면서 저는 그 순간 제 딸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제 딸아이는 지금 돌이켜보면 효순이 미선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딸아이지만 그 딸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처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의정부 추병원을 가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미군은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복과 정복을 입은 1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을 포함한 군인들과 그 다음에 정보기관과 심지어 당시의 안기부 요원들과 경찰들이 영안실에서 어떻게 자기 딸이 죽었는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될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빨리 화장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저는 양복을 입고 있던 수사과장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움켜쥐고 끌고 나왔습니다. 당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유족들 협박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영안실에서 몰아내는 이런 대결 상황들도 긴박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순박한 유족들이 그 엄청난 외압과 협박 속에서 위축이 된 나머지 사실은 절망적이지만 화장을 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설득했습니다. 화장이 되는 순간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이 국가 배상 문제도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소파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어떻게 죽었는지 현장 조사라도 다시 해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득했지만 끝내는 화장을 하루 지나서 했고, 제 의견 가운데 받아들인 것은 현장을 어쨌든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 약속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이미 화장이 된 이후에 진행되는 현장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기만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고 나야만 미사단 사단장이 면담을 해줄 수 있다라는 당시 미사단의 오노 소령의 말을 주민 유족들은 믿었고, 오히려 저희들을 제지했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자꾸 대결로 몰아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사단장 면담을 우리는 약속한 바가 없다. 당일날 미사단 정문에 가서야 그 얘기를 듣고 유족들이 그 정문에 들어놓고 오열하면서 분노하는 바로 그날이 2002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소식을 들은 미선이 교수니 언니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의정부역을 다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여고생들이 바로 미사관 정문 앞에 저녁 7시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들었던 촛불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자주의 촛불, 평화의 촛불, 나아가 통일로 징검다리를 놓는 결정적 촛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기억하시죠? 결정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대통령 후보 노무현 후보가 예상외로 그 엄청난 열세를 뒤집고 2002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지 3일 만에 미 대사관 측에서 또 몰래 한국에 들어온 미 국무부 측 고위 관료들이 노무현 당선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할 테니 제발 교수님이서 저 반미 촛불 시위를 내리게 해달라. 이게 빅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무현 당선자는 수지 맞겠다 싶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후에 저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신계리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유족들과 여중생범대의 대표들과 제가 노무현 당선자를 2002년 12월 28일 만났습니다. 30분 예정되었던 면담이 1시간 20분까지 길어졌습니다. 첫마디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고맙다 라는 서두 한마디만 있었을 뿐 다짜고짜 촛불 시위를 이제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참석했던 저희들이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제 자주적인 대통령, 미국에 당당히 할 말하겠다는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저분이 그러면 우리 대신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4가지 요구 조건을 미국에 요구해 주십시오. 첫째,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개 사과. 두 번째, 형사재판 관할권을 우리 법정으로 넘겨라.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세 번째, 관련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마지막 4번째가 불평등한 한미 소파를 개정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노무현 당선자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 당선자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고, 그래서 회담이 1시간 20분까지 길어졌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지금껏 특히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 위안부 야합이 있고 이어서 바로 남북관계 긴장 갈등을 통해서 지금 사드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해권을 통해서 평시에도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법안을 우리 정부가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대북 방어 군대로 존재했던 주한미군을 전세계 어느 곳이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쟁하는 군대로 그렇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로 된 데에는 우리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45년 8월 11일 해방도 되기 전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이 됐고, 1945년 9월 7일 아시아태평양 사령관에 있던 메가더 포고령 1호에 38선 이남을 점령한다. 우리 점령군에 반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차없이 엄벌에 처한다. 언어상 행정 집행상 혼란이 있을 때 영어를 우선한다. 이런 포고령 1호를 발의를 했고, 일제 식민지 총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미 군정 당시 군정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 총독과 똑같습니다. 45년도 미 국무부의 정책이 바로 분할 지배 정책입니다. 3가지 방침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 계승하고, 가능하게 하는 군대, 경찰, 공무원 조직 승계받아라. 마지막 3번째가 남과 북의 민족적 분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반도를 지배할 것을 결정한 미 국무부 정책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타깝지만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은 직후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는 평시 상태를 한 번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미완의 과제 숙제가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외화되었고, 2년 전에는 세월호 문제, 무책임한 이 정권에 의해서, 예속적인 정권에 의해서 위안부 합의 있었고, 사드 배치가 결정이 있었고, 앞으로 언제든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열강의 각축장으로 구한말 때처럼 이 한반도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저지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우리 향림공동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이 뚜약돼서도 감당하는 거 정말 존경하고, 저도 그 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로 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뇌법문익관 선생님 말씀을 저는 늘 상기하면서 모든 활동에 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역사를 산다는 것은 벽을 문으로 알고 걷어차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 땅의 새로운 통일의 질서, 평화의 질서를 만나는 효시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6월이 돌아왔습니다. 장갑차에 깔려 효순, 미선 두 분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월호 참사로 또다시 꽃다운 이들을 잃은 이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사회일까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가 군사적 통제와 군비 경쟁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국민은 군사력을 추종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화합보다는 분단을 지속하는 미래를 의지하도록 교육당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 화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평화와 화해의 길을 따르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